4월 26일 금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우증권에서는 재무 건전성 강화에 따라 발행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국증권에서는 실적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소외주의 반등을 바라보는 시각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국내 1분기 국내 총생산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다이나믹 코리아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역시 1분기 GDP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P 500은 1600포인트의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에서는 기술적 반등 관점, 분위기 개선은 점진적일 것이다 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에서는 지지선 확인 후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증권사들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국내 1분기 국내 총생산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1분기 GDP에 대해서 좀 예산의 조기 집행 속에서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띄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9%, 전년 대비로는 1.5% 성장했다고 좀 확인이 됐는데요. 분기 대비로는 2분기 연속 개선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로는 3분기 연속 1.5%에서 1.6% 정도의 증가세에 그쳤습니다. 이 아직 체감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 수치인데요. 이번 1분기 GDP가 증가세를 보인 원인 그 첫 번째는 예산의 조기 집행입니다. 현재 이 정부의 정부 소비는 현재 전기 대비 3.1%, 1.3% 증가한 상태인데요.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 억눌렸던 투자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는 예산 집행 효과까지 가미가 되면서 전기 대비 2.5% 증가했는데요. 설비 투자는 4분기 만에 전기 대비 3% 늘었습니다. 2분기부터는 예산 집행에 이어서 추경 효과까지 덧붙여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회복세 둔화, 그리고 유로존의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는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좀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전망치는 3.7%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최근 유럽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이머징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과 자본재에서 긍정적인 변화 조짐들이 좀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시장 센티먼트가 다시금 좀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 역시 좀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 가격 메리트도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좀 부진한 발표들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기업들을 보면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등 이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현대차의 영업이익 다소 부진했지만 매출액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 전반의 우려를 좀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선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듯이 악재 속에서도 국내 GDP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좀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또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건설업종의 어닝 쇼크에서부터 셀트리온 이슈까지 이 4월은 좀 증시 전반에 있어서 정말 힘든 한 달로 좀 기억이 될 텐데요. 이 삼성증권은 이후로는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1900선에서 좀 지지력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순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다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이 코스피는 2000선까지 좀 반등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점차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국들도 엔화 약세가 100엔 이상까지는 좀 용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100엔 수준에서 정점을 이룬 뒤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낙폭과대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좀 낙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에는 그 위험 부담도 큰 게 사실인데요. 이 삼성증권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좀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유망 업종들 4가지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매력과 수급 그리고 각종 데이터 등을 종합한 결과인데요. 현대차와 LG, CJ제일제당 그리고 이마트까지 좀 선별해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